요즘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 정말 자주 보이는 에너지 드링크 있죠? 바로 셀시우스인데요. 오늘 이 셀시우스 홀딩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우선 매출부터 한번 보시죠. 이 숫자 좀 보세요. 13억 6천만 달러, 2024년 딱 1년 동안 올린 매출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런데 말이죠. 순이익을 보면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고작 3,115만 달러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왜 수중에 남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될까요? 바로 이 지점, 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매출은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데 이익은 어디론가 증발해버리는 이 기묘한 현상.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는요, 바로 셀시우스의 성장 전략에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끄는 거대한 엔진, 바로 아주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죠. 셀시우스 전략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공격적인 확장, 그리고 그 전략의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음료 대기업 펩시코와의 파트너십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펩시코와의 관계가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끈끈해지는 게 보이죠? 이 파트너십 덕분에 셀시우스는 이제 펩시코 에너지 드링크 라인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선수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럼 펩시코와 손잡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셀시우스의 위치는 이랬습니다. 물론 11%라는 점유율로 강력한 3위 주자였지만 저 위에 있는 몬스터나 레드불 같은 거인들과는 아직 격차가 꽤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보세요. 알라니 뉴라는 브랜드를 인수하자마자 통합 점유율이 17.3%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 업계 2위인 레드불의 턱밑까지 바짝 추격하게 된 거죠. 정말 엄청난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눈부신 성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바로 엄청난 소음을 동반한 막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성장 스토리 같지만 재무보고서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익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고질적인 문제들과 거대한 일회성 비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2억 4,670만 달러. 이게 뭐냐면요. 새로 인수한 알라니뉴를 기존 유통망에서 빼내서 펩시코 시스템으로 옮기는 데에만 지불한 위약금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돈 나갈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명 래퍼 플로 라이다와 소송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면서 8,260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비용이 한 번으로 딱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유통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고 문제라든지 인센티브 문제 같은 것들이 마치 소음처럼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계속 흔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재무 상태가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투자자들도 당연히 불안해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흥미로워집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조금 다르거든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시장의 시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고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 모델이 잠깐만요, 이거 24%나 고평가됐습니다 라고 경고등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회사는 아주 흥미로운 카드를 한 장 꺼내듭니다. 바로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보통 시장에서는 이걸 우리 회사 문제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과연 경영진의 진정한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재무적인 잡음 속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시장의 인식을 관리하려는 일종의 전략적인 움직임일까요? 이 모든 혼란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셀시우스가 지금 던지고 있는 거대한 승부수, 바로 미래를 향한 장기적인 도박입니다. 셀시우스 경영진이 시장에 내놓고 있는 큰 그림,
지배적인 내러티브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재무적 고통과 복잡성은 미래의 시장 지배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러야 할 일종의 전략적인 비용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알라니 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은 2026년 1분기 말까지는 다 정리될 거고 앞으로 2년 동안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펩시코의 막강한 유통망을 100% 활용하게 될 거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단계적인 고통을 감수하는 걸까요? 바로 이 시장의 엄청난 성장성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거의 2,500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이 시장에서 만약 1등, 2등 자리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손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셀시우스의 일하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셀시우스가 벌이고 있는 거대한 도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셀시우스는 시장 지배라는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성장에 너무 중독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이익 내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